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하루에 이것만 잘 짜면 하루에 세계 여행도 할 수 있다. 네, 세계 일주도 할 수 있다. 하루 만에. 자, 여기에서 말하는 이것이 뭘까요? 네, 맞습니다. 순서입니다. 순서. 우리가 사법고시를 본다고 칠게요. 지금 없어졌지만은 우리한테 100년 주면서 이 사법고시 합격해보세요 라고 하면은 거의 다 합격하실 거예요. 100년. 너무 안 와닿는다 싶으면은 우리가 토익 시험을 본다고 칠게요. 토익 시험 그 200문제 10시간 줄 테니까 풀어보세요 하잖아요. 아마 조금만 공부하시면 거의 다 풀고 다 맞으실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죠? 1, 2년 안에 우리가 성과를 내야 하죠. 네, 빠르게 해야 되죠. 지금 이 포인트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던 간에 순서를 잘 짜야 되는 거예요. 순서를 잘 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데드라인을 반드시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영어 공부도 마찬가지 아니냐? 네, 맞습니다. 여러분, 이 영어 공부가요 막 되게 분분하잖아요. 의견이 뭐 자면서 듣기 어쩌고 저쩌고 섀도잉 그냥 무작정 하다 보면 언젠가는 된다. 이 말이 완전 틀린 말은 또 아니죠. 왜냐면은 진짜로 50년, 60년 원어민들과 섞여서 살다 보면요. 어떤 특별한 전략이라든지 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도 영어를 원어민처럼 할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우리의 컨디션, 우리의 그 조건을 잘 따져봐야 돼요. 자, 우리는요. 한국인이고요. 한국에서 살고 있고요. 초등학교 입학해서 중학교 입학해서 교과서로 그리고 수능 볼 때 배워본 게 전부죠. 어떤 수준으로 해야 돼요?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영어를 해야 되겠죠. 얼마 만에요? 1, 2년 안에. 네, 자, 그러면 그 1, 2년 안에 우리가 필요한 영어 실력을 만드는 이 순서에는요, 크게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첫 번째는 문법. 여기서 말하는 문법은 정확하게 말하면 sentence structure. 즉, 다시 말해서 문장의 구조예요. 문장의 구조. 그리고 두 번째는요, 네, 맞습니다. 어휘입니다. 자, 이 어휘에는요, 어법과 그리고 수거, 다시 말해서 collocation 늘 포함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은요, 확장이 필요합니다. 이 확장은요, 바로 원어민처럼 영어를 받아들이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여기서 저에게 배운 우리 학생들은 알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명사화 시킬 줄 알면 우리의 영어가 이렇게 100% 완성이 되면서 여기에서 점점 원어민에 준하는 실력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이 3가지를요, 정말 꼼꼼하고 완벽하게 하려면요, 10년 넘게 걸려요.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일단 이 grammar, 그러니까 sentence structure, 문장 구조를 제대로 알려면요, 우리가 그 문법 책 서점 가보면 이렇게 두껍잖아요. 그거 다 봐야 되냐요? 라고 물으실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먼저 첫 번째, 이 문장 구조를 제대로 잡기 위해서는 어떤 게 포인트인지 빠르게 말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아까도 말을 했지만 배우는 순서가 중요해요. 이거는 문장의 순서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말 그대로 문장의 구조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배우는 순서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부터 배웠다, 저거부터 배웠다 하면 절대 안 돼요. 배우는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이 배우는 순서는 크게 보면은 단문, 중문, 복문 이 순으로 배우는 건데요. 이 단문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네, 맞습니다. 기본 5형식이고요. 중문으로 배우면 어떻게 돼요?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가 있겠죠. 자, 그럼 복문으로 들어가면 뭐가 돼요? 네, 맞습니다. 관계대명사, 부사절 접속사, 명사절 접속사 정도가 이제 복문이 될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순서대로 배워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이 시제, 그리고 수동태, 수, 그러니까 뭐 3인칭 단수, S북구 이런 수를 말하는 건데 이 수는요, 언제 배워야 되냐면 단문을 배우고 나서 배우는 거예요. 뭐라고요? 단문 1, 2, 3, 4, 5형식을 간단히 배우고 나서 배우는 게 바로 시제, 태, 수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 딱 폈는데 뭐 수동태부터 배운다든지 시제부터 배운다든지 투부정사부터 배운다든지 이러면 우리가 당연히 혼란스럽게 느끼겠죠? 이 sentence structure 배울 때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 sentence structure, 즉 다시 말해서 문장의 구조를 배우려고 문법책을 사면 대부분 이제 그게 제일 먼저 나오는 경우가 좀 있어요. 관사, 혹은 뭐 더, 그래서 이제 더 나가면 비교급, 부사의 쓰임, 도치 이런 것들은요, 문장의 구조라기보다는 어법에 해당해요. 즉 다시 말해서 문법보다는 어법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요, 이 어휘를 배울 때 같이 배워줘야 돼요. 우리가 어휘를 외운다는 게 단어 그냥 책 놓고 딸딸딸딸 외우는 게 아니고 이 어휘를 사용해서 그것이 어가 붙으면 어떤 뜻인지, s가 붙으면 어떻게 다른지, 이것이 make와 쓰이는지 take와 쓰이는지 형태를 함께 배우는 걸 우리가 어휘를 배운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내가 아무리 이 관사를 어는 어쩌고 저쩌고, 더는 뭐 고유한 것 이렇게 문법적으로, 즉 다시 말해서 학구적으로 암기를 해봤자 내가 이걸 실제로 말하거나 읽는 데는 거의 소용이 없어요. 이 sentence structure를 익힌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할 때 원서를 읽거나 뭐 필요한
자료를 읽으면서 리딩 할 때 문맥으로 컨텍스트, 문맥 속에서 이 관사라든지 비교급, 도치, 그리고 컬로케이션을 익혀주는 게 중요하겠죠.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이 센텐스 스트럭처를 배울 때 버릇을 아주 잘 들여놔야 돼요. 이때 이 버릇이 나중에 그 영어 공부를 할 때도 우리가 이 쪼가 생겨서 이 버릇을 계속 가지고 가거든요. 잘 들여야 되는 버릇이 뭐냐면 바로 단어를 한 번에 길게 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자, 예를 들면 Since she was hired as marketing director, sales at Super Energy have grown dramatically. 자, 이게 뽀로로로로로 이렇게만 들리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의미 덩어리로 나누면 네 덩어리가 나와요. 네 덩어리. Since she was hired. 그녀가 채용된 이후로, 뭐로 채용된 이후로? As a marketing director. 마케팅 디렉터로 채용된 이래로요. Sales at Super Energy. 슈퍼 에너지의 그 세일즈액이요. Have grown dramatically. 그러니까 급격하게 성장했다. 이렇게 그 의미가 네 덩어리가 나오거든요. 이 네 덩어리를요, 우리가 한 번에, She was hired as a marketing director. Sales at Super Energy have grown dramatically. 이렇게 완전히 진짜 원어민처럼 이해를 하려면 이 문장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해석을 쓸 때, 처음에 해석을 쓸 때 이래로 그녀가 she was hired 뭐예요 이거? 그 뭐더라? was 비동사 hired 채용되어진 as 뭐뭐처럼 마케팅 디렉터 이렇게 단어 별로 따로따로 해석을 해버리면요. 절대로 이거를 우리가 뭉쳐서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리스닝도 안 되고 당연히 스피킹도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되냐? 극단적으로 완벽하게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극단적으로 완벽한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어로 완벽한 해석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녀가 마케팅 이사로 채용된 이래로 슈퍼에너지의 매출액이요. 정말 드라마틱하게 올랐습니다.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죠. 자, 근데 왜 이거를 영어 어순이 아니고 직청직해 하려면 아까처럼 영어 어순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고요. 이거를 사실은 영어 어순으로 듣거나 말할 수 있으려면 어떤 단위로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다시 말하면 네, 맞습니다. 네 개의 단위죠. Since she was hired as marketing director, sales at Super Energy grown dramatically. 자, 이렇게 네 덩어리로 딱딱 한 번에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애초에 해석이 들어갈 때 이렇게 길게 아예 한 덩어리로 해석을 해주면 이렇게 네 덩어리로 나누는 정도는 쉽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처음부터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완벽한 한국어로 해석을 하면 우리가 저절로 영어를 길게 따로따로가 아니고 길게 한 문맥으로 접하는 연습을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맥으로 연습한 사람은요, 나중에 리스닝을 할 때요, Since you was hired, 아무리 빨리 말해도 이게 들려요. 자, 그런데 이거를 따로따로 정말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문제집에 있는 그 해석 있잖아요. 그렇게 해버리면은 이게 Since she was hired 이렇게 말해주지 않으면 들리지 않아요.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sentence structure 연습할 때, 해석할 때 어떻게 연습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극단적인 완성된 한국어로. 왜냐하면 추후에 얘네들이 의미 단위로 빨리 말할 때 캐치하기 위해서. 네, 여러분. 한 영상에 담으면 너무 길어져가지고 이제 세 영상으로 나누려고요. 우리가 영어를 빨리 배우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단계, 네, 맞습니다. sentence structure.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였어요? 네, 맞습니다. 어휘를 배워야 돼요. 자, 여기에는 뭐도 함께 포함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어법이 함께 포함돼요. 자,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이 어법 그리고 어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포인트를 가져가야 될지 한번 다뤄볼 거고요. 마지막에는 제가 명사화 시키는 법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최근에 제가 어떤 기사를 읽었는데요. 이 기사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 정보가, 한국어로 된 정보가 점점 더 사라져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퀄리티가 높은 정보를 접하려면 반드시 영어를 배워야 된다. 네, 이런 거를 시상하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요,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이제 팝하고 있는데 영어 뭐하러 배워?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하고 우리는 어떻게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겠다. 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모두 환영이고요. 우리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바이.